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 이제야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가 젊어서 뼈 빠지게 키운 자식들이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효하는 자식들이란 말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68살이고 이름은 영숙입니다. 아들 둘 며느리 둘이 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나마 남겨진 아파트와 월세 수입 덕에 생활은 여유로웠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전세금을 보탤 때, 작은아들이 사업할 때 저는 늘 도왔습니다. 용돈이든 사업자금이든 도와달라면 언제든 도와줬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일을 앞두고 아들들이 동남아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생신이니까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우리도 가족여행 가보자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런 추억 하나쯤은 남겨도 좋겠지. 그 마음 하나로 흔쾌히 말했죠. 좋다. 대신 엄마가 여행비 다 낼게. 그렇게 해서 1200만 원. 비행기부터 숙소 일정까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기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의 값이라 생각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땐 정말 설렜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그 속에서 나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쏟아지고 습한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들들이 짠 일정은 모두 걷는 코스였습니다. 사원 관광, 야시장 구경, 노천거리 음식 투어. 그야 젊은 사람들에겐 즐거운 일이겠지만 저는 지난해 무릎 수술을 받아 오래 걷는 게 힘듭니다. 한 발 한 발 뒤처질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조급한 발소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참 뒤처져 천천히 걷는데 큰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말했죠. 어머니 좀 빨리 오세요. 단체로 다녀야 하니까요. 그 말투 속에는 배려보단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죠. 내가 민폐가 되는 건가?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점심은 현지 음식점이었습니다. 향이 강한 카레와 기름진 볶음국수, 기름이 둥둥 뜬 국물은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입엔 맞지 않았지만 아들들은 맛있다며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작은아들이 말했죠. 엄마 좀 드세요. 돈 아깝게 왜 남겨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허리를 잡고 일어서려는데 며느리가 성큼 와서 가방을 내 손에서 빼앗더니 어머니 좀 조심하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짧은 행동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냄새에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죠. 셋째 날 아침 일어났는데 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나중에야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은 엄마 방에서 푹 쉬세요. 그 말 한 줄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배가 고파 컵라면을 또 끓였고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먹는 그 맛은 참 쓸쓸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로비로 나갔다가
카드키를 안 들고 나온 걸 깨달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결국 해가 지고 로비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늦게서야 아들 부부들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오늘은 쉬시라 했잖아요. 큰 며느리가 당황한 척 물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자 작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은 쉬시라고 했잖아요. 괜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행은 내 생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공짜 여행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생일날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행비 1,200만 원 다 가지고 와라. 아들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낸 돈으로 나를 무시한 값이다. 그냥 내 돈 돌려줘라. 그들은 놀랐습니다. 표정에는 이해보다 억울함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성은 너무 늦었고 그들의 눈물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월세 수입, 예금, 보험금 전부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너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은 거였어.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인정 없는 사람에게 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이용하던 관계가 이제서야 끊어졌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들은 상속 포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진심으로 용서를 빌더군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결국 자식들은 이번에도 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절대 아들들에게 상속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모르는 자식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으로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말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부모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돈으로 보는 자식들은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무시는 결국 그들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었죠. 이게 나의 복수이자 마지막 선택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존중으로 기억되길 바랐던 한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입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잃고 또 얻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 가장 쉽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살 뿐입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납니다. 진짜 자유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받아온 수많은 어머니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